길면 좀 쉴 수 있잖아. 주말 동안은 신나게 놀았나? 이번 주가? 다른 과목들도 보통 시험 대비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아직? 우리만 들어갔어? 아직은 약간 여유를 즐기는 시간인가? 미리미리 좀 정리하세요. 요즘 진짜 시간 없다니까.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 가서 진짜 힘들어. 이 기말고사는. 우리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리 이렇게 떨어져 앉잖아. 떨어져 앉고 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먹으면 떨어져 앉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것만 가능해서 그냥 아쉽지만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지 않아요? 저는 서브웨이 맛있던데. 그냥 약간 끼리끼리한 느낌인가? 피자랑 치킨 훨씬 맛있죠 여러분들? 떡볶이. 코로나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던데 100명 넘어가고 있어 또. 그거 할로윈 그거 모이지 말라니까 진짜 말 들게 안 들어. 여러분들 20살 돼도 또 그러냐? 나도 20살 때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나? 뭐 하지 말라면 했나 나는? 나는 하지 말라면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로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할로윈데이 모이지 말라는데 이태원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더라고 그 길을.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마스크도 안 끼고 정말 정말 열받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알겠죠? 이건 진짜 그러면 안 돼. 뭐 적당히 우리가 밥은 먹고 이래도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 건 좀 그러잖아. 자, 경우의 수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할 건데 경우의 수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세는 거야. 기본적인 풀이가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는 게 아주 기본적인 풀이에요. 문제에서 딱 나왔는데 내가 왠지 뭐 수능상인 개수를 찾아라 이러는데 막 하나, 두 개, 세 개 세고 있는데 세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심하면서 이건 절대 세는 게 아닐 거야. 수학이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는 세는 거예요. 세는 거. 심지어 그 세는 게 막 20개, 30개가 넘어가기도 해.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세는 거고 그 세는 게 몇 개 안 되면 그냥 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는데 그건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양복이 있고 한복이 있어요. 그리고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다. 근데 양복 상의는 3벌이 있고 하의가 4벌이 있고 한복 상의가 2개가 있고 하의가 3개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외출을 할 거야. 외출을. 내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한복 상의 입고 양복 하의 입고 이러면 어울려 안 어울려? 이러면 안 어울리잖아. 그치? 내가 어울리게 입고 나가는데 어울리게 입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양복 3가지 상의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3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내가 양복 하의 그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4가지 경우가 되겠지. 그럼 내가 양복을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양복을 입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4가 되겠지. 그치? 대문자 ABC 중에 A 고르고 여기 뭐 소문자 ABCD 중에 뭐 C 고르고 이런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골고루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4가 될 거야.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한복도 상의 2벌이랑 하의 3벌 있으면 내가 한복을 어울리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경우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상의 입고 바지를 입어야 되잖아. 위에 거 입고 바지만 안 입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할 때는 무슨 법칙을 쓴다? 곱의 법칙을 쓴다라는 거야. 내가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양복 상의를 입고 아직 바지를 입어야 돼. 그럼 바지는 가짓수를 곱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들을
더해줘야겠지, 그렇죠? 이거 왜 더해주는 거야? 양복을 이미 상의 입고 바지 입었어. 그럼 상황 끝. 더 이상 입을 게 없잖아. 또 한복도 상의 입고 바지 입으면은 끝.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 상황이 이미 종결됐어. 그럼 이쪽 앞에 양복 입는 경우랑 한복 입는 경우는 다른 상황, 다른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다른 상황이 됐을 때는 그냥 더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나? 합의 법칙. 일일이 세는 게 너무 많을 때 이렇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이고 우리는 좀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순열로 넘어갑시다. 순열이 뭐겠어? 순열? 순열이 뭐예요? 순서가 있는 날, 순서가 있는 날. 그래서 요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A랑 B랑 C가 있어. A랑 B가 C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는 경우. 여기에서 회장 한 명, 그 다음에 부회장 한 명 뽑는 경우. 경우 어떻게 되죠? 먼저 셋 중에 한 명 회장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세 명 중에 하나 되니까 3 곱하기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이 부회장이 될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보다 두 가지 이렇게. 순서가 있는 나열이에요. 회장과 부회장은 다르니까. 무슨 얘기지 될까? 우리가 뭐 달리기 순번을 정하는 것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1번 쓸 사람 셋 중에 하나 세 가지, 2번 뛸 사람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그래서 마지막 뛸 사람 한 가지.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게 나열을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할 건데 우리가 여기 이제 3 곱하기 2라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기호적으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순열의 영어를 표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 기호적으로 좀 표현을 할 건데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 A, B, C 중에 회장과 부회장을 뽑아라 라는 거니까 이거는 3명 중에서 3명 중에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거. 이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적으로 식으로 좀 빌려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이 친구를 바로 3개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해라. 이렇게 3P2가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되겠죠? 자, 그럼 3P2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이 친구는 3부터 2개를 곱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P라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기호적인 걸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N 팩토리얼 있어. 팩토리얼. 이거 이름 뭐라고요? 이거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은 어떻게 쓴다? N부터 하나를 떼가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마지막 1까지 곱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성질 중에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라고 하는 거고 1 팩토리얼도 당연히 1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NPR 요거를 이제 NPR,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순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의미는 뭐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걸 우리가 이제 NPR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눈다. 라는 게 이제 NPR의 공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 NPN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N 팩토리얼, 그렇지? N 팩토리얼을 N 빼기 N이죠. N 빼기 N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거고 그러면 N 팩토리얼을 0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데 0 팩토리얼이 1이었죠. 1.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N 팩토리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pn은 n 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np0은 어떻게 될까요? np0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n 팩토리얼을 n 빼기 0 n 빼기 0 팩토리얼 하는 거니까 결국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똑같은 거 나누니까 1이 되는구나. np0은 1이구나. 이렇게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팩토리얼까지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요 3번만 좀 간단히 여기서 좀 간단히 좀 보고 합시다. 이 친구가 왜 3 곱하기 2가 됐느냐? 이거는 3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을 3 빼기 2 팩토리얼로 나누게 된 거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1 팩토리얼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근데 1을 뭐 약분 하나 안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3p2라고 하는 거는 3부터 2개 곱하는 거. p에 대한 공식은 간단하게 쓰면은 n부터 r개를 곱해라 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거 뭐라고요?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n부터 r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부터 한 개씩 빼가면서 이렇게 n부터 한 개씩 빼가면서 r개를 곱해라 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에서 좀 사용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순열을 요거 좀 쓰신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씁시다. 씁시다. 그냥. 앞부분은 지울게요. 오늘 테스트 본 거 보니까
복습을 많이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테스트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유리함수 숙제 내준 것 중에서 그쵸 똑같이 정말 똑같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았다는 건 여러분들 복습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테스트 이렇게 낼 거니까 문제를 거의 외운다 싶을 정도로 여기 있는 건 다 외우셔도 되니까 그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도 지어도 되죠. 가운데. 다음 테스트 보겠어. 다음 테스트 어디인지 알죠? 어디겠어? 무리함수. 무리함수 이제 할게요. 자, 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여러 가지 순열인데 순열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큰 틀이 몇 개는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하는 순열이에요. 이웃하는 순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죠. A, B, C, D 이렇게 5명의 친구가 있는데 A, B는 이웃하여서는 경우가 있어요. A, B가 이웃해서 나열되는 거는 과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은 이 친구는 A, B를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친구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웃하는 친구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하는 친구를 어떻게 해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A, B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은 총 몇 개의 묶음이 되는 거죠? 4개의 묶음이 되는 거죠. 그쵸? 4개의 묶음이 되니까 먼저 하나, 둘, 셋, 4개. 4개를 배열하는 게 4 팩토리얼 이렇게 하는 거였어. 4, 3, 2, 1 곱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4 팩토리얼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A, B 자리 바꾸는 거 2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웃하는 거는 한 묶음으로 보자 하는 게 이제 이웃하는 순열의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A, A, C, D, E 이렇게 A, C, D, E 이렇게 똑같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같은 것들은 같은 것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얘네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져요. 같은 것이 있는 친구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배열을 해요. 일단 배열을 하게 되는 건 일단 따로 보고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5 팩토리얼 일단 이렇게 해요. 그런데 A, B가 자리를 바꾼 거는 의미가 없잖아. 똑같은 놈들인데, 그치? A, B가 여기서 이렇게 나열했다가 얘를 자리 바꿔서 나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2개를 왔다 갔다 하는 가지수는 2 팩토리얼이니까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준다. 같은 것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순서로 나눠준다 라는 걸
적어주면 좋겠죠. 중복된 문자의 수만큼 나누어준다. 그냥 단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 팩토리얼 요건 기억해야겠죠.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중복된 문자의 수만큼 나눠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를 하나만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B, C 이렇게 있었어.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6팩토리얼을 일단 먼저 하고 A가 3개 자리 바꾸는 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복된 문자의 수만큼 팩토리얼 나눠주는 거야. 또 B가 또 2개 똑같이 있죠. 그래서 얘도 2팩토리얼로 또 똑같이 이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정해진 수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것도 당연히 되게 설명드리기 좋겠죠. 이렇게 이제 A, B, C가 있는데 A는 B보다 꼭 앞에 A가 B보다 앞에 오게끔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요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하든가 또는 A, B에다가 뭐 E, D, C 하든가 또는 A, C에다 B가 이쪽에 있어야 돼. 어쨌든 A가 B보다만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순서가 정해진 친구들을 같은 문자로 치환해버려요. 순서가 정해진 그 친구들을 같은 문자로 치환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A, B, C, D에서 A랑 B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걔네들을 어떤 똑같은 K라는 놈으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얘를 나열하면 돼. 이건 똑같은 거. 앞에서 보여줬잖아. 중복된 순열이니까. 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5팩에서 2개가 겹치니까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얘를 배열한 것 중에는 C, K, E, K, D 요런 거 있겠죠. 얘를 배열한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을까? 근데 그냥 그럼 K를 했는데 우리가 원래는 A, B, C, D, E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K를 A, B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K, K에서 앞에 있는 K는 누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이놈이 A가 되면 돼요. 왜냐면 B보다 앞에 있으면 되니까 이 K가 뭐가 되면 돼요? 항상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배열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배열하더라도 K가 이렇게 모여있어. 앞에 있는 K가 A고 뒤에 있는 K가 B. 그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A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A, B가 순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A, B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 B의 순서를 정해줬던 건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게 조금 더 생각하시기는 쉬울 거야.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친구들은 같은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나열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적어도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순열입니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이 네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회장이랑 부회장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조건이 하나가 달려있어.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은 1학년에서는 뽑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야. 1학년 4명 있고 2학년 3명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회장이랑 부회장을 뽑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한 명은 1학년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적어도라는 게 나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거는 전체에서 반대를 뺐었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것 P를 좀 써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거 어떻게 구하죠?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거 총 몇 명이야? 7명이죠?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회장과 부회장이니까 2명을 뽑아야 하는 거야. 7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빼줘야 돼. 반대를 빼는 거야. 반대. 적어도 한 명이 1학년에서 뽑으면 돼. 그러면 반대는 모두 다 뭐만 뽑히는데 누가 뽑히는가? 2학년만. 그치? 적어도 한 명이 1학년을 뽑는다는 거야. 반대는 모두 다 2학년만 뽑아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2학년만 뽑는 반대를 좀 빼줘야 되는데 2학년에서만 2명 뽑는 거야. 결국에 2학년 몇 명이 되지? 3명이잖아. 2학년 3명에서만 2명을 뽑는 거야. 이렇게 2학년 3명에서만 2명 뽑는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 명은 1학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요거는 우리가 계산 연습도 할 겸 간단히만 좀 적어보면 어떻게 한다? 7P는 어떻게 써라? 우리가 좀 공식적으로 먼저 접근했다 가볼게. 7P는 7 팩토리얼을 7 빼기 2 팩토리얼로 나눠라. 3P는 3 팩토리얼을 3 빼기 2 팩토리얼로 나눠라. 그러면 요거는 7 팩토리얼은 7, 6, 5, 4, 3, 2, 1 여기까지 곱하는 거고 7 빼기 2는 5 팩토리얼이니까 5, 4, 3, 2,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요 뒤에 있는 걸 빼는데 뒤에 있는 건 어차피 3, 2, 1에서 얘는 1까지 1 팩토리얼이니까 1이겠죠. 이거 빼는 거. 근데 잘 보면 어때? 여기서 보면은 지금 5, 4, 3, 1, 5, 4, 3, 1이 약분이 돼요. 여기는 뭐 1이 약분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7 곱하기 6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3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7P2는 7부터 몇 개 곱해라? 7부터 2개. 7 곱하기 6 이렇게 된다는 거고 3P2는 3부터 몇 개 곱해? 3부터 2개. 3,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어갑시다.
자, 20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0번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0이랑 서로수다. 10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2 곱하기 5가 되니까 10과 서로수, 10과 약수가 겹치지 않으려면은 2의 배수가 되면은 안 되고, 그러면서 5의 배수가 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 2의 배수의 개수는 1부터 100까지 안에서 50개가 있을 거고 5의 배수의 개수는 20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총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죠. 1부터 100까지 100까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50개 빼고 20개 빼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2의 배수에서 10 뺐는데 5의 배수 10 또 뺐어. 그러니까 10이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두 번씩 빼집니다. 10의 배수는 두 번씩 빼지니까 10의 배수인 10개. 여기 지금 10의 배수입니다. 이거 10의 배수. 10의 배수의 개수만큼을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총 계산을 하시면 40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26번 문제 풀어봅시다. 27번 봅시다. 27번. 27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27번 문제 풀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7번 보시면 지금 이차함수랑 이 y는 b가 서로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연립을 해야겠죠. 이렇게 연립을 해서 얘네가 만나잖아. 2차수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해가 없어지면 판별식 c가 0보다 작아야겠죠.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이제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요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냅둔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자연수의 순서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에다가 1 넣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b에다가 1을 넣으면은 얘가 12가 돼요. 12. 그래서 제곱이 12보다 작아지게 하는 거는 1부터 3까지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얘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8이니까 제곱이 8보다 작아지게 하는 거는 1부터 2까지 자연수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은 4니까 1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 혹시 4도 한번 해보자. 4를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지는 자연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3개, 2개, 1개니까 총 6개 이렇게 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32번 문제 해봅시다. 32번.
시간 30초 더 줄게요. 32번.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주사위를 이게 두 번 던졌는데 첫 번째 나와서 나온 수랑 두 번째 나온 수랑 더해서 홀수가 돼. 더해서 홀수.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짝수 안 되고 홀수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앞에서 만약 홀수가 나오면 두 번째에서 짝수가 나와야 되고 앞에서 만약에 짝수가 나오면 뒤에서 이제 홀수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 세 가지다. 그래서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니까 결국 3 곱하기 3에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앞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고 뒤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9가지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씩은 같은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끝난 상황을 둘을 생각해 주는 거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준다? 둘이는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곱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상황, 여기 상황. 경우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라고 나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이 된다? 18가지가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금 37번 문제 37번 문제 봅시다. 더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480의 약수 중에서 뭘 물어보면 어쨌든 480의 약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소인수 분해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2, 2는 4, 2, 4, 8 2, 1이 2, 4 이렇게 이제 되겠다. 그래서 2가 총 5번이 들어가고요. 3이 한 번, 5가 한 번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 중에서 짝수의 개수라는 건 짝수가 되려면 일단은 2를 곱해야 돼. 그치? 근데 2를 한 번 곱해도 두 번 곱해도 어쨌든 다 짝수야. 그래서 모든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서 생각보다 쉬운 게 홀수의 개수 구하는 거 쉬워. 홀수의 개수. 왜냐면 홀수의 개수는 그냥 홀수들만 곱하면 홀수가 되니까. 즉 얘네들로만 만들면 홀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를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홀수인 약수들을 빼주면 짝수인 게 남겠죠. 그렇죠? 홀수 아닌 짝수니까. 그래서 전체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야. 지수가 없는 거는 1이 숨어 있는 거니까 전체 약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 그 다음에 홀수의 개수는 2를 제외하고 얘네들로만 만드는 거야. 얘네들 홀수들로만. 그러니까 지수에 1씩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경로가 되는데 경로는 44번 문제 풀어봅시다. 44번. 문제 한번 초만 더 드릴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현겸이는 A에서 출발하고 지율이는 B에서 출발하는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Q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는 경우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현겸이랑 지율이가 있을 때 현겸이가 예를 들어서 A에서 출발을 했다가 P로 갔다가 만약에 B로 갔다 라고 하면은 지율이는 B에서 P로 못 가니까 Q로 갔다가 다시 A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겸이가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3가지, P에서 B로 가는 건 3가지가 될 거고, 지율이가 B에서 Q로 가는 건 4가지,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가는 건 2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 여기 아래쪽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4 곱하기 2니까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지금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가 좀 헷갈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돼. 지금 현겸이가 일로 가고 지율이가 일로 가는 건데 얘네들이 만나지 않게 되는 상황, 즉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얘네들은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2가지가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현겸이와 지율이가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현겸이가 A에 출발해서 Q로 갔다가 B로 간다면 지율이는 B에서 출발해서 P로 갔다가 A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A에서 Q로 가는 거 2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4가지, B에서 P로 가는 거 3가지, P에서 A로 가는 거 3가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8가지, 여기서 나오는 거 9가지니까 얘네들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72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끝난 상황, 얘네들도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니까 마무리가 된 상황들끼리는 더한다 라고 하면은 144가지가 된다는 거야. 무슨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가 15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갈게요.